이맘때쯤 제가 작년에 찍은 원서 리뷰 영상이 있는데요. 딱 하나가 올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올해도 2탄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커먼 앱을 실제로 어떻게 수정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더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을 여기서부터 시작하자면 grade, 랭킹은 없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354명이 있어요. 그 클래스 안에. 되게 큰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public school이에요. 이 학생의 인포를 좀 더 드리자면 화학 전공을 하고 싶어 하고 chemistry 여학생이고 그리고 citizen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유학생이랑은 조금 덜 competition이 있고 크라이테리아도 조금 유학생보다는 strict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아카데믹부터 먼저 시작하자면 이렇게 랭킹을 먼저 보고 아, 학생이 이런 학교에 있구나 라고 하고 GPA 되게 심플하게 언웨이를 3.9 아마 B를 하나 정도로 받는 것 같아요. 되게 잘했어요. 언웨이를 적어주셔도 되고 웨이를 적어주셔도 되는데 저는 웨이를 그냥 적는 게 조금 더 편해해요. 어차피 학교들이 트랜스크립을 보고 알아서 GPA를 캘큘레이트를 하는 데도 있고 어떤 수업은 빼고 뭐 하면서 자기들만의 점수들이 있으니까 그냥 최대한 제일 높은 거를 적으시면 돼요. 3.9보다 뭐 한 4.5 이러면 4.5가 더 좋아 보이니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4.5가 좋습니다. 하지만 there is no right or wrong answer. You just gotta do what you prefer more and I prefer the higher score. 왜냐면 여기 어차피 빨리 흩어 보니까 그게 조금 더 보게 더 잘했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요. AP도 얼마 했는지 바로 여기서 볼 수도 있고 웨이트를 하면 근데 뭐 엄청 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 지금 이렇게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12학년 때 보통 한 대여섯 개는 이제 상위권 30위를 목표하고 있다면 대여섯 개를 하는데 대여섯 개를 하고 있어요. 최대한. 그리고 매트도 2개를 듣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학생이 최대한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구나 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것만 봐서도 약간 이 학생이 스템 스튜던인지 아닌지도 볼 수 있는데 에피데미올로지도 하고 있고 그리고 매트 2개도 하고 있다 보니까 얘가 어떤 이과 전공을 하고 싶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에피데미올로지만 보면 바이올로지지만 그래도 케미스트리에 또 엄청 막 이렇게 다르지는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어너스를 보시면 이제 원서 리뷰할 때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오더링도 되게 중요해요. 3가지가 있어요. AMY, Top 5, County Regional Table Tennis Qualifier 그리고 Honorable Mention은 American Project International 그러니까 음악상이에요. 이게 3가지 있는데 일단 International, National, State, Regional, Local School 이렇게 있잖아요. International부터 먼저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AMY도 International입니다, 여러분. National이라고 쓰시는 분들 많은데 그냥 International 쓰시는 게 좋아요. 근데 어차피 다 AMY가 뭔지는 아니까 크게 상관없지만 그래도 International이라고 적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AMY를 1번 놓고 이거를 2번을 놓고 International이니까 그리고 탁구는 3번째로 놓을 것 같아요. State Regional이어서. 여기서 이제 조금 수정할 부분은 탑5가 어떤 탑5인지 조금 말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뭐 골드, 뭐 탑10 막 이러는데 도대체 몇 명 중에 탑10인지 그 임팩트를 좀 더 보여주려면 여기에 가로 열고 뭐 50 플러스, out of 50 플러스 하면 out of 뭐 300명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게 이 탑5가 커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컨텍스트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카마 하나 넣어주는 게 조금 더 보이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honorable mention, 카마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있고 오더링도 이렇게 바꿔주고 그리고 여기 카마와 여기 가로 열고 컨텍스트 넣어주기 그런 것들 여러분들도 모두 이 honor 섹션에 한번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future plan을 보면 이게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 뭐 여기 다른 걸 쓴다고 해서 막 마이너스 포인트 이거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하려면 보통 여기에 이제 스토리에 맞는 직업을 넣는 게 좋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Doctor of Scientific Researcher를 적는데 이과를 전공을 하면 저는 솔직히 그냥 개인적으로 조금 더 현실적인 걸 했으면 좋겠어요. 뭐 물론 Doctorate를 받을 수는 있어요. 너무 좋죠. 하지만 리서치 경험이 없는데 Doctorate고 Scientific Researcher가 될 거라고 하는 거는 조금 엄청 큰 스텝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학원을 가고 싶다, 연구를 하고 싶다 하면 그냥 Masters를 먼저 적어도 되고 Masters in Chemistry 이렇게 적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Chemist 이렇게 적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스토리를 위해서. 아니면 빨리빨리 읽어요. 이거 한 1분 안에도 이거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바꾸시면 좋고 그다음에 테스팅은 SAT 1530점이네요. 되게 잘했어요. 한 번 받고 뭐 한두 번 받는지 그건 상관없지만 일단 한 번에 1530. 보통 지금 탑 30 컬리지는 1500점은 기본적으로는 있는 게 컴페티티브 학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탑 상위권 10위, 5위 이렇게 되면 진짜 한 1560, 70점이 돼야지 75% 이렇게 되니까 정말로 탑 5, 하버드, 프린스턴, 스탠퍼드, MIT 이런 데를 노리신다면 한 1550 이상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막 1550을 받았는데 1570을 받으려고 더 공부를 하고 더 시간을 쏟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부분 generally 1550, 1540 받았다? 그러면 나는 상위권 15위 안에는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낮아도 1500이거나 하면 상위권 15는 넣으시면 돼요. 근데 뭐 이건 원서 리뷰여서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일단 좋은 점수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AP 서브젝트도 이렇게 6개를 했고 Biology 5점, World History 4점, U History 4, Chemistry 4, AB5, Computer Science Principle 5 되게 잘 했어요. 지금 이 학생 기준에서는 6개가 특히 케미스트리 전공하는데 4점을 받으면 조금 낮긴 하거든요. 5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4점 받은 게 약간 마이너스긴 하는데 일단 개수로 보면 그리고 스코어로 보면 잘 했어요. 뭐 나쁘진 않아요. 상위권 1%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above average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상위권 30위 안에 드는 학생들은 보통 한 이렇게 6개 정도, 대여섯 개 있고 보통 다 mostly 5s and a few 4s 그리고 top 15을 노리신다 하면 이제 보통 8개에서 9개 정도 되고 거의 다 5점으로 커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딱 애키데믹만 보고 학생을 레이팅을 판단을 하자면 저희 하버드 영상을 보시면 레이팅을 더 아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레이팅 1을 받으려면 진짜 상위권 학생이기 때문에 거의 못 받아요. 그래서 2점 그리고 2 플러스, 2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데 2 플러스를 노리는 게 또 제일 좋은 거겠죠? 근데 이 학생은 지금 보면 아주 borderline 2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간당간당하게 제가 조금 더 후하게 준 이유는 일단 퍼블릭 스쿨이고 large 퍼블릭 스쿨 안에서 최대한 잘하려고 노력을 했고 나중에 활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 안에서도 이렇게 잘 열심히 노력한 그 기회를 최대한 맥시마이즈 하려고 하는 그 노력 때문에 저는 2 마이너스까지 줬는데 borderline인 이유는 AP exam도 일단 chemistry가 전공을 하는데 조금 4점이 약간 걸렸고 1530이라는 점도 일단 top 15 안에는 50th percentile도 안 돼요. 50th percentile이 요즘은 1550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엄청 진짜 상위권을 노린다 하면은 저는 2 마이너스를 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수상이 제일 위크했어요. 요것 때문에 많이 내려간 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학생이 International, National, Academic, 뭐 예를 들면 Science, Math, Chemistry 이런 어워드가 한두 개 정도 더 있었다면 이게 조금 더 solid한 2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딱 2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진짜 간당간당합니다. 간당간당한다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보면 3 플러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더 후하게 줘서 2 마이너스인데 만약에 3 플러스 주면 그렇게 2명이서 average out을 할 수도 있고 한 명이 본다고 하면 2 마이너스로 그냥 세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완벽하게 2로 가려면 수상이 또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은 아카데믹 쪽으로는 이런 티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액티비티 제일 중요한 데로 가면 액티비티는 일단 오더도 중요하고요. 1순위, 2순위, 3순위 어떻게 넣었는지 쭉 잘 읽히는지 그리고 디스크립션은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임팩트를 잘 보여줄 수 있느냐 우리가 다 아는 것을 쓰면 절대 안 돼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미 아는 부분을 계속 적어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한번 말씀드려서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처음에는 이 학생이 케미스트리 클럽을 했어요. 바이스 프레지던트도 했어요. 리더십도 좋네요. 그리고 4년 내내 해서 되게 꾸준히 했어요. 지속성 되게 중요합니다. 1년에서 한 번 브레이크 때 하는 것보다 4년 내내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좋겠죠. 그리고 리더십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공이 얼마나 맞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3가지 다 맞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의 디스크립션을 보면 led weekly meetings, conducted experiments, work on challenging chemistry problems as a group to support each other academically 라고 썼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chemistry 클럽을 하면 보통 이런 걸 할 거다, experiment를 할 거다, 그리고 chemistry problem을 같이 solve 할 거다 라고 하는 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똑같이 이미 알고 있는 거를 쓰면 그냥 스페이스 낭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쓰는 게 좋아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제가 물어봤죠. 뭐 임팩트가 있는 활동이 뭐였냐? 예를 들면 outcome,
challenging chemistry problem을 하면서 학생들이 진짜로 chemistry grade가 좋아졌는지 아니면 chemist가 되고 싶은 intention이 더 높아졌는지 이런 식으로 되게 survey나 성적을 이렇게 트래킹을 하면서 measurable outcome을 보여주는 게 되게 좋아요. 아니면 어떤 문제를 풀었느냐, 예를 들면 화학에 대한 interest가 되게 낮았는데 높게 됐다. 얼만큼? 몇 퍼센트 through a survey. 이렇게 적는 게 더 임팩트가 있을 거고요. 정말 그래도 아무것도 없다 하면 어떤 스킬을 내가 배웠는가 라고 말씀해도 좋아요. 근데 여기에서 또 모두가 다 아는 teamwork, communication, I learned collaboration skills 이걸로 하면 또 스페이스 낭비입니다. 다 알아요. 같이 케미스트리 클럽을 하면 다른 사람과 있기 때문에 팀워크를 배우겠죠. 그래서 여기서 모를 만한 스킬들,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차라리 resourcefulness를 배웠다. Resourcefulness는 making the most out of limited resources, finding alternative ways to really achieve your goals.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케미스트리 클럽을 하는데 resourcefulness를 어떻게 보여줘? 라고 생각하시면 이 학생이 만약에 experiment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이템을 사고 도구 사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펀딩이 너무 낮아서 실험을 할 도구들이 많이 없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리미티드한 이 도구들 안에서 어떻게 맥시마이즈를 하는지 resourcefulness를 나는 배웠다 라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내가 이 활동에서 어떤 부분으로 새로운 것을 보여줄 수 있는가, 이걸 읽는 사람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않고 얘 좀 신기하네, 얘 좀 다르네, 이런 리액션을 나오게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lead weekly meeting, 제가 저번 원서 리뷰 영상도 계속 말했지만 weekly meeting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monthly meeting도 상관은 없어요. lead meeting 되게 임팩트 없어요. 그냥 안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래서 그냥 다 갈아엎어 버렸는데, 그래서 여기서 solve advanced chemistry problems collaboratively, 혼자서 푼 게 아니라 같이 풀었다라고 그걸 좀 디테일 알려주고, 그리고 이거를 함으로써 어떤 스킬을 배웠느냐, critical thinking 배웠다, persistence 배웠다, 그리고 peer support를 배운 게 experiment를 하면서 배웠다. 그저 나는 실험을 한 게 아니라 실험을 하면서 무엇을 배웠는지 peer support를 배웠다. 같이 함께 하면서 팀워크보다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꿔봤어요. 정말로 그냥 보편적인 케미스트리 클럽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founder president for Chem for Kids, founded a club to teach young students chemistry, fostering curiosity and understanding of basic science concepts and lab work. 이 타이틀과 클럽 이름을 보면 이미 다 알겠죠, 여러분? founder이라는 것도 알고 Chem for Kids 하면 아이들에게 케미스트리를 가르쳐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다 지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Chem for Kids 이런 타이틀에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안 써주시는 게 좋아요. 아까 말했다시피 케미스트리 클럽인데 케미스트리를 했다고 하면 당연하겠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FBLA가 무엇인지 막 적는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호즈가 무엇인지 막 적는 학생도 있는데 다 알아요, 여러분. 무엇을 하는지 적지 않으셔도 돼요. 가르쳤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르쳤느냐 궁금했어요. 그래서 how did you teach these kids? Did you research? Did you whatever 했는데 딱히 유니크한 점은 없었지만 teach young students가 온라인이 될 수도 있고 직접 갈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 학생은 직접 local elementary school이랑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렇게 아이들을 케미스트리를 가르치게 되었대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파트너십을 만들려면 교장선생님한테 말하고 선생님도 말하고 아이들도 volunteer도 구해야 되고 하면서 되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걸 하나도 여기에 안 적은 거예요. 임팩트가 그렇게 있는 클럽을 너무 겸손하게 써가지고 그 부분을 emphasize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바꾼 description은 partner with local elementary school to engage first graders in fun labs, raised overall attention to major in chemistry by 10% via year-end survey. 일단 초반에 partnered with local elementary school, engage first graders in fun labs. chemistry lab이라고 안 했어요. 왜냐면 chemistry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fun lab을 해서 조금 다른 색다른 면을 보여줬고 first grader 구체적으로 어린 학생들이다 라고 말을 해줬고 파트너를 했다. 이거 어려운 직업이었다. 그저 케미스트리 가르치는 클럽이 아니다 라고 emphasize를 했고 케미스트리 클럽을 왜 했냐? 그저 대학 가기 위해서 그저 내가 화학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이 학생들이 처음에는 케미스트리 별로 안 좋아했대요. 케미스트리를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케미스트가 되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걸 함으로써 학생들이 되게 재밌게 좋아했다고 돼요. 그래서 그럼 서비를 해봐라. 얼마나 케미스트리 메이저 하고 싶은지 이 학생들이 어려도 그만큼 인텐션이 높아지면 이 클럽의 임팩트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서비를 해봐라 했을 때 이제 10%가 올라갔었대요. 초반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emphasize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그 클럽에서
아웃컴들을 한번 measure 해주시는 걸 제가 정말로 추천합니다. 웰컴 클럽에 이렇게 새로운 학생들을 웰컴한다라고 하면 이런 걸 한다는 것도 이미 다 알 수 있어요. 또다시 이제 이거를 리바이즈를 하자면 멘토 스튜던트는 이미 웰컴 클럽에서는 알 것 같아요. 스쿨 이벤트를 하는 거 알아요. 그러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스쿨 이벤트를 가르쳐 주는데 그 안에서도 디테일하게 무엇을 더 가르쳐 줄까? 내가 모르는 것들라고 했을 때 진짜로 unspoken norms 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 안에서 홈커밍이 있어도 댄스가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어도 댄스 안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친구들은 몇 명을 가야 되는지, 옷은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라고 할 수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한번 좀 emphasize를 해봤어요. sense of belonging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얘가 깊이 생각하는 아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게 sense of belonging을 많이 학생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대학 기관들은 이걸 되게 많이 생각해요. institutional research를 할 때 우리 학교에서 얼마나 학생들이 sense of belonging이 높은지를 많이 중요시 생각하고 측정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아이가 이런 걸 알고 있구나 라고 좀 되게 깊이 있는 아이구나 라는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sense of belonging이라는 단어를 좀 넣어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 부풀려서 나는 뭐 이런 삶을 보일 거야 라고 막 가짜처럼 넣으면 안 되고, 아니면 너무 쓸 게 없어서 그냥 sense of belonging이라는 단어를 넣었다라고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또 나중에 에세이에서 학생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성격이 있는지 이런 데서 보충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하는 보편적인 Korean School Teaching Assistant예요. 또다시 다 알 수 있는 설명이에요. 타이포가 하나도 있는 게 Korean 이거 캐플렛 해야 됩니다. 이런 작은 실수들 되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더블 체크해주세요. 이런 것들. 학생이 뭐 많이 한 게 없어요. 그냥 보편적으로 다 하는 그냥 티칭하고 옆에서 돕고 학생들 뭐 가르치고 이런 거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어보자 라고 했을 때 한 가지 자기가 제일 재밌게 했었고 조금 임팩트 있게 보일 수 있는 어떤 액티비티나 이런 게 있었냐, 그 안에서도 학생이 어떤 picture dictionary를 만드는 게 있었대요. 한국어 단어를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딕셔너리를 만들고 아이들이 되게 좋아했대요. 재밌어하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거를 되게 많이 서포트를 한 작업이면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해서 finalized description은 여기서 중요하게 facilitated, support 한 것도 아니에요. lead 한 것도 아니지만 facilitate, 조금 더 support 받는 큰 단어를 센 단어를 썼고요. 그리고 picture dictionary project라는 걸 내가 직접적으로 계속 facilitate를 했는데 이게 무엇인지 라고 drawing and labeling Korean words, reinforcing vocabulary visually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학생들에게 몇 명에게 이 사이즈를 좀 더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저 많은 학생들이 하는 Korean School TA가 아닌 킨더가든을 20명 넘게 이렇게 유니크한 프로젝트를 가르쳤다. 남들과 다르게 스토리가 생겼죠. 이렇게 한번 바꿔봤고요. 하이스쿨의 그 peer tutor이었어요. 학생들 가르치는 거겠죠? 그래서 조금 더 리서치한 거다라고 말도 했고 노력은 했지만 또다시 조금 덜 쓴 것 같아요. 더 디테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보편적으로 하는 것 외에 한 게 있냐고 했을 때 없다 보니 그러면 이 학생들이 튜터를 받고 얼마나 그레이드가 올라갔는지를 한번 측정을 해봐라. 정말 올라갔으면 조금이라도 1%라도 올라갔으면 그거는 너가 노력을 하고 임팩트가 있었던 거다. 라고 해서 그걸 측정해 보니까 이 5명이 학기 초반보다 튜터링을 하고 나서 평균적으로 올라갔대요, 그레이드가. 그래서 그거를 적어봤는데 finalized revision이 customized math problem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냥 아무거나 가져와서 튜터를 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학생의 단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라고 적어봤고 진짜로 학생이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tough concepts를 심플하게 만들어서 이 학생이 가르쳤다. 그냥 top math subject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5명의 내가 가르친 학생들을 파이널 그레이드가 92% 평균으로 낮다. 내가 올렸다. 근데 얼마만큼 올렸는지 그거는 지금 스페이스가 없어서 못 말했지만 92% average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만큼 뭔가 올라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막 1, 2%면 차라리 그냥 파이널 그레이드가 뭔지를 퍼센테이지로 평균을 내는 게 더 좋아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근데 학생마다 시츄에이션이 다르니까 이 넘버나 average 어떤 아웃컴을 measure 할지는 학생마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테이블 테니스 플레이어, 학교가 아니고 바깥에서 그냥 아카데미에서 배우는, 카운티에서 배우는 탁구 팀이에요. 여기서 디스크립션은 다 알 수 있어요. 또다시 그냥 계속 좀 반복할 거예요. 다 알아요 여러분, 제발로 모르는 글 써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학교에서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진짜
자기가 탁구를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밖에서 한 거래요. 이거는 좀 데디케이션이잖아요. 보통 학교에서 하는 스포츠를 많이 하지 바깥에서 따로 자기가 너무 좋아해서 하는 거는 엄청 흔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점을 조금 더 제가 강조를 했어요. 태권도도 하는 학생들도 많고 바깥에서 하는 게 많지만 그래도 그런 점들을 좀 더 emphasize 해주면 그냥 스토리가 달라지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저 연습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습했는지도 한번 파헤쳐 보니까 저희가 바꾼 디스크립션은 학교에서 한 거 아니죠. 내가 밖에서 정말로 패션이 있었어. 내가 셀프 모티베이트 된 학생으로 내가 했다 라고 조금 더 강조를 했고 그저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해서 했다. 나 이거 패셔넷하다. 그리고 후반대는 비디오를 내가 계속 이제 리뷰를 하면서 상대방의 플레이 스타일을 계속 애널라이즈를 하고 내가 그거에 맞춰서 프랙티스를 했다. 그저 프랙티스 레귤러리가 아니라 그저 아무 스킬이나 임프루브 하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학생이 어떻게 프랙티스를 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했는지를 디테일하게 적으면서 조금 더 다른 풍부한 설명으로 제가 한번 바꿔봤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마지막에 오케스트라 많은 학생들이 하죠. 멤버, 컨서트 마스터 이제 2년 동안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말할게요. 다 압니다. 네, lead violin section, assist rehearsal 다 하는 거죠. 컨서트 마스터로서.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바꾸냐면 또다시 뭐 엄청 학생들이 유니크하게 할 수는 없어요. 오케스트라 안에서. 다 보편적으로 똑같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디스크립션이 많이 보이는데 리허설에 어시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이 오케스트라가 더 잘하기 위해서, 임프루브 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이 있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케스트라 안에서 그저 튜닝 잘하고 화음을 맞추려고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되게 subtle한 것들이 있거든요. 디테일한 것들. 그래서 예를 들면 eye contact, subtle movement, 눈을 뭐 어떻게 뜨던가 얼굴을 어떻게 이렇게 조금 하던가 이렇게 어떤 이모션을 내는 거 하면서 이 화음을 좀 더 맞출 수 있고 사람들을 이렇게 리드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저희가 리바이스한 게 디테일하죠. 조금 더 풍부하게 설명을 해봤어요. 뭐 당연히 build strong connection인데 어떻게 했느냐? 나는 non-verbal cue를 프로모트를 했다. 그리고 우리 서로 간의 trust를 프로모트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화합이 좋고 우리가 unify하게 퍼포먼스를 더 expressive하게 할 수 있게 라는 설명을 한번 바꿔봤어요. 그래서 초반 lead the violin section, assist rehearsal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이 학생을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어떤 학생인지 보일 수 있게 내 눈앞에 그렇게 한번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학생이 뭐 많이 쓸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정말로 많은 학생이 그냥 이래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어떻게 더 나아질까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한번 바꿔볼 것 같아요. 저희는 액티비티 리스트를. 이거를 저희가 원서를 받으면서 진짜로 이렇게 받아요, 여러분. 진짜로 다시 말하자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이렇게 쓰세요. 여기서 이제 내가 더 뛰어나려면, 더 나아지려면 이런 제가 말씀드린 질문들과 outcome, impact,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파헤쳐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아닌 뭐 동생이나 사촌이나 삼촌이나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이거를 봤을 때 이 이름과 나의 리더십을 봤을 때 너는 뭘 모를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나오는 것들도 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나의 경험을 파헤쳐보는 게 리플렉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더링은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제가 어떻게 바꿀 거냐면 저는 Camp for Kids 파운더를 제일 먼저 놓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파운더도 했고 되게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시간을 많이 쏟은 거예요. 아무리 2년이어도 파트너십 맺는 거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일단 최대한 위로 올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스 프레sid는 이걸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속성도 있고 전공도 맞고 리더십도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오케스트라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컨서트 마스터이고 학교 안에서 꾸준히 오랫동안 했고 또 어워드도 인터내셔널 상이 있으니까 그걸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뮤직 사이드를 3위로 넣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웰컴 클럽을 넣을 것 같아요. 저는 학교 안에서도 오랫동안 하기도 하고 리더십도 있고 그리고 너무 계속 캠 이렇게만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이드도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학교 안에 리더십을 4위로 표현을 해봤고요. 테이블 테니스 스포츠고 좀 엄청 뭐 인터내셔널 스테이트 레벨로 한 건 아니지만 리저널이지만 오랫동안 했고 되게 학생이 진짜 좋아했어요, 탁구를. 그래서 테이블 테니스를 5번째에 넣고 그 다음에 6번째는 peer tutor를 넣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학생들이 하는 롤이기도 하지만 짧았고 그리고 뭐 엄청 큰 임팩트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조금 더 내려놓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프리핸스쿨 TA를 넣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왜냐면 또다시 많은 학생들이 하는 거고 크게 뭐가 디테일하게 유니크한 거는 딱히 없었어요. 여기 안에서는 좀 최하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임팩트인, 그래서 좋은 활동을 하긴 했지만
요 안에서는 취리가 더 맞을 것 같다. 그리고 바깥에서 하는 활동이 조금 더 밑에 내려가는 것도 있어요. 학교 안에서보다.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 있는 걸 제일 마지막 넣긴 했습니다. Overall rating은 액티비티 섹션만 보면 2-를 또 줄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이 학생은 지금 액티비티 보면 2-면 한 top 25, 35 포텐셜일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면. 아직 뭐 에세이도 보고 더 보면 전반적으로 더 보면 이제 이 학생이 top 15, 10 뭐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느냐 마느냐가 좀 결정이 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되게 제한적인 정보 빨리 흩어봤을 때는 이 정도 나올 것 같다 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캠프 for kids 안 했으면 저는 3+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10개를 채울 수 있는데 10개를 다 채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7개를 채워놓고 리더십도 많고 되게 열심히 한 학생이지만 조금 더 임팩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학생이 하는 것을 저희가 최대한 좀 다르게 쓰려고 노력한 것뿐이지 실제로 까보면 엄청난 임팩트는 없어요. 그래서 캠프 for kids가 그나마 제일 제가 봤을 때 이 학생이 되게 노력 많이 하고 시간 투자하고 패션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파트너십 때문에 2-까지 올라갔지 아니었으면 3+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큰 포인트를 못 받은 거는 솔직히 너무 대학을 가려고 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냥 나는 화학 좋아해 이거밖에 없어요. 뭔가 조금 더 화학적인 문제를 풀거나 뭐 예를 들면 drug use를 뭐 바꾸기 위해서 아니면 뭐 메이크업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스킨케어에 대한 내가 문제점을 찾아서 그걸 좀 해결하는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서 케미스트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찾아서 스토리를 만들었으면 조금 더 깊이 있어서 보였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너무 흔히 보이는 나 대학 가기 위해서야 난 스템 스튜던이야 라고 보여서 아쉬운 마음에 2-를 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포인트를 받을 수 있을 점은 이런 위크네스를 좀 보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다른 섹션들도 남았죠. 제일 큰 에세이 섹션, 인터뷰도 있고, 레코멘데이션도 있고 다 있지만 여기까지만 리미트하게 보면 전반적으로는 2-의 평균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섹션도 만약에 이거를 보완하지 않는다면 3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overall. 그래서 지금 여기서만 보고 화학 전공을 하고 경쟁률이 있는 전공이에요. 이 학생은 리치는 약간 한 top 25 이상, so anything above top 25는 리치라고 생각할 것 같고 chemistry major로서 그리고 probable은 한 26에서 45의 순위가 적합할 것 같아요. 이거는 good target은 UNC Chapel Hill, NYU, UCSD, UCI, UT Austin, Boston University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good target이고 chemistry로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에세이 추천서 인터뷰 나머지들이 잘 메꿔줘야지 안 그러면 이 학생은 솔직히 탑 20 리치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티어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서 리뷰에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작년에는 해봤는데 올해도 이렇게 새로운 학생을 데리고 와봤어요. 되게 보편적인 학생이에요. 완전 에버리지는 아니지만 above average인데 조금 더 보완할 점이 있는 학생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자기 지금 원서를 필러하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적었나? 내가 남들이 다 알만한 것만 적었나? 너무 redundant하게 repetition이 있나? 이런 것들 생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지금 원서 리뷰를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교육학 박사 언니 유미입니다. 저는 스템 분야 인재 양성 및 입시 지도를 연구를 하고 오랫동안 입시 카운슬러로서 일하면서 스탠퍼드, MIT 및 모든 아이비리그 파켓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다시 찾아왔는데요. 곧 있으면 Early Application 마감일이라 커먼 앱 리뷰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이나 질문들이 있으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짚어보면서 많은 분들에게 더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받은 커먼 앱을 여러분과 함께 리뷰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 Activity List and Award List 그리고 Additional Info를 어떻게 쓰는지 이런 키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Activity List랑 Award List들을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설명이나 순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전략들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특히 입학사정관의 눈을 사로잡고 기억에 남고 이해하기 쉬운 그런 설명들을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럼 오늘 한번 리뷰해볼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학생의 커먼 앱을 가져왔는데요. 학생의 개인정보가 나가지 않게끔 이름이나 학교 정보 안 보여드리는 점은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처음에 커먼 앱을 보면 academic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grade, 성적, GPA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코र्스들과 수상 경력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GPA를 보면 거의 올레예요. 4.0.
unweighted으로 썼고요. 현재 하고 있는 코र्스들은 AP Stat, AP Environmental Science, English Literature, AP Physics, AP Spanish, Orchestra, 그리고 Honors US Government, Econ 이렇게 있는데요. 얼마나 챌린징한 코스들을 듣고 있는지 또 보이고요. 피직스를 듣고 있고 스탯까지 들으면서 사이언스가 지금 2개 이렇게 있는 것 봐서는 스템 쪽이라는 것은 이미 보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학생은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데이터 사이언스 메이저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제 수상 경력은 Amy Qualifier 그리고 National Merit Scholarship도 받았고 유사코 실버 그리고 사이언스 페어에서 3등 그리고 Math Kangaroo Competition에서 골드를 받았어요. 이 학생은 되게 좋은 상들을 많이 받았어요. Award 섹션의 오더를 어떻게 하는지도 되게 중요한데요. 일단 International이 있어요. 국제 수상 경력 그게 제일 높게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는 National, 이제 국내 그 다음에 이제 State, Regional하고 Local까지 갑니다. 그래서 지금 오더를 보면 National이 조금 더 올라가야 되겠죠? 이게 State, Regional이니까요.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스토리에 맞게끔 써주시면 돼요. 이 학생은 리서치를 좀 했기 때문에 Scientific Researcher 그리고 Doctoral Degree 박사 과정까지 가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Academic Test Score들이 나와요. 그리고 SAT는 이 학생이 1550을 받았어요. 되게 잘 받은 거예요. 보통은 1540 위가 99%로 거의 이제 상위 1%인데요. 요즘은 테스트 옵셔널이 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진짜 좋은 점수가 아니면 안 내요. 그렇다 보니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만 봐도 지금 75%, 그러니까 상위 25%쯤 이제 학생들이 1560을 받아요. 무려. 정말 높지 않으면 쓰지 않는 게 좋은 트렌드가 돼버렸고요. 그래서 요즘 테스트 옵셔널이 많아지다 보니 이거에 대한 웨이트가 조금 더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AP 서브젝트나 GPA를 더 많이 보게 되는데요. AP를 보시면 8개의 AP를 했어요. 많이 했죠. 5가 3개 이렇게 있고요. 나머지는 4예요. 근데 지금 이 학생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할 거면 수학이나 사이언스를 좀 5점을 받으면 좋은데 4점을 받은 게 조금 여기 아쉽네요. 그리고 5점이 많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좀 힘들고 그래서 GPA 4.0에 그리고 SAT도 1550점으로 아카데믹으로는 정말 잘한 친구예요. 하지만 AP에서 요즘 되게 중요한데 이 점수들이 5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5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경쟁률이 낮아지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입학사정관님들은 각 섹션마다 점수가 있어요. 보통 하버드 같은 경우에면 제 예전 하버드 영상 보셨죠? 거기 보시면 3가지 크라이테리아가 있어요. 아카데믹 점수, 엑스트라커리큘러 점수, 그리고 퍼스널 점수 이렇게 3가지 제가 한번 오늘 볼 거예요. 물론 이 학생은 지금 하버드 애플리케이션이 아니지만 보통 대학교들이 다 비슷한 개념으로 이렇게 등급이나 아카데믹, 엑스트라커리큘러, 그리고 퍼스널, 에세이죠. 이런 섹션들을 나눠서 등급을 매기기 때문에 비슷한 방식으로 학생을 평가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번 지금 아카데믹 점수만 고려하자면 1등급을 받으려면 정말로 크게 학문적으로 좋은 기여를 할 학생을 뽑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진정한 학자를 본다는 뜻이고 거의 뭐 완벽한 점수나 성적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성적은 4.0이나 1550 SAT로 높지만 AP 스코어를 조금 낮아서 오히려 여기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정말 보기 드문 창의성이나 리서치한 학문, 내셔널 아니면 인터내셔널 레벨의 수상 경력이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수상 경력도 이렇게 좋지만 이 부분 정말로 간단히만 봤을 때는 아카데믹 쪽으로는 솔직히 한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는 Excellent Student, 탑 그레이드 있는 상위권 학생이에요. 여기서는 SAT가 한 750에서 위죠. 그러면 지금 이 학생이 1550을 받았으니까 750 이건 해당되고 그리고 Local, Regional, National Level Competition 수상 경력이 있어야 돼요. 국내, Regional 그리고 로컬에 있는 수상 경력이 있으니까 이거에 해당될 것 같아요. 이 점수에서도 특히 2, 3 등급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가요. 그래서 예를 들면 2 플러스, 2 마이너스, 그리고 2 이렇게 있어요. 그럼 2 플러스는 2보다 높고 2 마이너스는 2보다 낮습니다. 이 학생은 2 아니면 2 마이너스를 받을 것 같아요. 여기서 아쉬운 점은 아까 말했다시피 AP 점수가 좀 낮다는 게 아쉬워서 정확히 2 아니면 2 마이너스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믹 정도는 학생들이 E를 잘 받을 수가 있어요. 보시면 6년 안에 하버드에서 42%가 E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보통 다 2, 3을 받죠. 제일 평균은 3이에요, 보통. 1이 제일 소수 1% 미만으로 보통 받고, 보통은 3 아니면 2 정도 됩니다. 정말로 탑 15 학교를 들어가려면 보통 다 2를 받고요. 그리고 합격률이 5% 미만인 대학교들, 예를 들면 뭐 하버드, 프린스턴, 스탠퍼드, MIT 이런 데들은 보통 한 섹션에 1이 들어가야지 합격하는 게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2가 돼야지만 이렇게 최상위권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학생의 원서에 들어가자면 아카데믹은 E나 E-로 평가가 될 것 같고, 중요한 액티비티 리스트, 이거를 제일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특히 이 설명란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말씀드릴게요. 일단 액티비티 리스트를 어떻게 쓰는지 조금 알려드리자면, description, 이 설명이 150 캐릭터예요, 여러분. 캐릭터는 글자 수도 아니고 이 커마나 이 스페이스 띄어쓰기나 다 포함돼서 150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적거든요. 거의 딱 이게 150자들이에요, 여러분. one sentence 거의 안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describe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디스커션에는 정말로 불필요한, 흔히 알만한 일들은 적으면 안 돼요. 남이 봐서 모를 만한 정보들을 정말로 키포인트 한두 개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무슨 책임을 졌는지, 그리고 어떤 업적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로 한두 개만 뽑아서 적어야 됩니다. 가능하면 quantify, 숫자를 쓰는 게 되게 좋아요. 예를 들면 학생이 몇 명이었는지, fundraiser를 했으면 얼마나 받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action verb로 시작하는 거예요. action verb라고 하는 것은 spearheading, distributed, fundraised, managed 이런 식으로 verb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 I did this, we did this 이런 것들은 쓰지 마세요. 스페이스 아까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spearheading STEM donation drives for elementary schools, collaborating with organizations to bridge gaps between social justice and academic fields. 그저 저는 STEM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학교에 줬어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오르가니제이션들과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이 사회적인 문제들을 내가 풀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임팩트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보면서 이 학생을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처음에는 일단 Founder, President, Academic Decathlon이 있습니다. Recruited team members and fundraised, wrote practice questions, planned weekly meetings, competed in contests and won 10 medals. 이 설명 안에서 뭐가 얼마나 큰 업적을 냈는지, 임팩트가 있었는지 스페셜한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예를 들면 competed in contests and won medals. 아카데믹 디카틀론 하면 당연히 컨테스트에 컴핏을 하겠죠. 그거는 너무나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기회를 날렸습니다. 110 medals. 이거는 뭐 숫자 써서 좋아요. 하지만 이게 정말로 중요했으면 additional info section 밑에 더 적던가 아니면 honor section에 더 쓰면 됩니다. 수상 경력 섹션에는 다 써가지고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더 디테일하게 additional section에 넣는 게 좋아요. Plan weekly meetings. 매주 만나는 거 다 압니다, 여러분. 이거 기회 날렸어요. 하지 마세요. 제발로 plan 무슨 미팅. 정말로 모르는 거면, 예를 들면 무슨 volunteer를 갔는데 매주 하는 게 아니라 매일 간다. 그러면 있는 사람이 모를 수도 있었으니 데일리, 매일 하는 거였으면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한두 가지 포인트만 짚어서 설명해야 되겠죠. 다 보여주고 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학생한테. 아마 아카데믹 디캐슬런을 먼저 파운드 했잖아요, 처음으로 학교에서. 그렇다면 이 팀 안에 학생을 모으려고 리크루트먼트 어렵게 했겠죠? 그럼 어떻게 리크루트먼트를 했는지, 어떤 프로모션을 했는지, 어떤 선생님과 함께 협업을 해서 이거를 크게 키웠는지, 어떻게 하면서 애들이 프랙티스 시켜서 컨테스트 들어가서 10매를까지 이겼는지, 이런 것들이 더 임팩트 있게 이 학생이 파운더 프레지던트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것들, 뭐 펀레이즈를 더 적고 싶어요? 그러면 펀레이즈, 얼마나 펀레이즈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런 임팩트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냥 펀레이즈를 했으면 하나도 보여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practice question, 어떻게 적었는지, 혼자 적었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리서치하면서 했는지, 얼마나 노력을 해서 이걸 만들었는지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학생과 더 말을 해보다 보니까 아카데믹 데카틀론이 정말 다양한 학문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다양한 학생들을 더 모을 수 있는 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너무 사이언스, 올림피아드 이런 것들만 학교에 있으니까 그런 것보다 다양하게 팀을 꾸려서 컴피티션을 나가고 싶어서 이걸 만들었다고 해요. 컴피티션을 준비한 게 자기는 굉장히 큰 업적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이 팩트스 퀘션도 자기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되게 노력을 해서 자기가 만들어서 끌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이렇게 바꿨어요. Launch school's first ever team. Research past contest questions and diverse resources to create weekly practices. Develop mock contest. 그럼으로써 나의 책임, 노력, 그리고 영향력을 보여주는 디스커션으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internship이에요. 2년 동안 했고 research internship, 연구를 했어요. Computer Science Lab에 가가지고 교수님과 함께 인턴을 했습니다. 설명은 conducted literature reviews, assisted in creating and training models, designed and conducted experiments to test hypotheses. 이 설명은 잘했어요. 근데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어떤 literature review를 했는지를 조금 더 설명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Conducted literature reviews on... 학생들 여기서 자주 실수하는 게 연구 경력에는 저자를 했는지 안 했는지 되게 중요해요. 저자를 했으면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업적이에요. 만약에 교수님이나 대학원생과 함께 co-author, 같은 공동 저자로 올라간 경력이 있다면 여기다 쓰는 학생들이 많아요. 하지만 여기는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했는지만 적어도 지금 자리가 없는데 여기서 co-author까지 쓰기에는 너무 자리가 아까워요. Additional info section 밑에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그 문단을 쓰시면 좋습니다. 여기는 그저 간단히 어떤 기술을 배웠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역할이 뭐였는지, 책임이 뭐였는지 이런 것들만 적으면 좋습니다. 연구 경력으로 해도 literature review를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트레이닝 models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정말로 간단히 별거 없는 일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런 것들을 적으면 정말로 학생이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쓴 것 같습니다. 3번은 Activity Service Coordinator 11학년, 12학년 그리고 Computer Science Club 여기서 11학년, 12학년 동안 Activity Service Coordinator를 했고 3년 동안 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은 Collaborated with broad members to organize after-school activities, improved overall club promotion and communication by creating a CS Club app. 여기서 또 디테일이 조금 약해요. Collaborate with board members, organize after-school activities. 당연히 보드 멤버들과 함께 after-school activity를 만들었겠죠. 하지만 여기서 어떤 school activity를 했는지 정확하게 써주는 게 좋고 Improve overall club promotion and communication by creating a CS Club app. 앱을 만들었대요. 여기서 리드를 했는지 자기 자신이 이거를 하자고 만들어서 디자인하고 진행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없어요. Increase club promotion and communication by and executing CS Club app as the head lead. 이런 식으로 더 디테일하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freelance app developer and team lead. Develop a diverse range of mobile applications with the team. Currently working on front-end implementation. 여기서 또다시 우리가 다 아는 설명을 넣었어요. 앱을 디벨롭한 리드니까 당연히 모바일 앱을 만들었겠죠, 팀과. 이거는 그냥 다 지우면 돼요. 대신 이 diverse range of application을 만들었대요. 다양한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중요하니까 additional info section에 더 디테일하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을 했던 활동이기 때문에 대학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additional info section에 더 디테일하게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벌었는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액수가 좀 된다면 쓰는 거를 추천드려요. 학생과 얘기하면서 설명을 바꾼 게 Communicate effectively with clients to understand their app features, requests. Learn project management skills. Earn $4,000 through 5 projects. 어떻게 앱을 만들었는지 우리가 다 코딩하는 건 알잖아요. 앱을 만들 때. 그 코딩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스킬들을 조금 더 하이라이트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클라이언트들과 고등학생이 커뮤니케이트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고객을 상담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좀 더 하이라이트 함으로써 이 학생의 성숙함을 어필했어요. 그리고 이게 비즈니스 스킬이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내가 이 커뮤니케이션을 리드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까지 기술을 얻었다 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성숙한 학생이라는 것을 알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earned $4,000 through 5 projects 이렇게 숫자를 넣었고 액수 얼마나 벌었는지
5개 프로젝트를 하면서 4,000불을 벌었다라고 디테일하게 일의 스케일과 임팩트를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는 Founder Peer Math Tutor, 학교의 Peer Math Tutor를 했어요. 이것도 Founder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Founded and led the team to tutor all math subjects offered in school, taught over 70 students, planned weekly meetings. 여기서 이미 founder라는 거 적었죠. 여기서 founded 했다고 적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예 다 빼도 돼요. 왜냐면 peer math tutor이면 math를 tutor한 게 다 보이잖아요. 이거 다 지우면 돼요. 그리고 팀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싶어요. 학생이 더 많을수록 매니징이 어렵기 때문에 더 큰 스킬과 임팩트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팩트가 무엇인지, 이 학생들이 math tutor를 하면서 이 70명의 학생들이 얼마나 성적이 높아졌는, 아니면 이 학생들이 처음부터 70명이 아니라 10명에서 시작했는데 70명까지 올렸다. 그리고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바꾼 설명이 Recruited, managed 42 tutors and 100 plus tutees. Work with the principal to promote the club. Research resources, teaching methods to educate tutors. 이게 42명의 tutor과 100명 이상의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팀 전체가.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지 스케일을 보여주죠. 그리고 학교 교장 선생님이랑 함께 교류를 하고 일을 해서 이 클럽을 크게 성장을 시켰고 교장 선생님의 서포트를 얻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좋은 설명이었고요. 그리고 6번째 track and field, junior varsity, varsity athletes를 했습니다. Led and organized practices, competed in regional contests, fastest 100-meter dash runner and team, practice weekly. Led and organized practices. 이거를 했으면 코치님이 직접 nominate 뽑아서 이거를 리드해라 연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뭔가가 누구한테 뽑혔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nominated to lead and organized practices 하는 게 좋아요. 저는 뽑혔습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팀이 얼마나 큰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일 빠른 학생인 게 어떤 환경에서 제일 빠른 건지를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fastest 100-meter dash runner in the team of 15명. 트랙앤필드에서 뛰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래서 뛰는 것에 대해서 쓰는 것보다 내 경험에 대해서 모를 부분들을 하이라이트하는 게 좋아요. 남들을 도왔는지, 서비스. 예를 들면 되게 느린 러너들이 있으면 내가 가서 응원도 해주고 이끌어 갔다라는 말을 해도 되고, 서로 더 친해지기 위해서 bonding event, 어디 가서 더 친해지려고 하는 이벤트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어떻게 수정을 했냐면 fastest 100-meter dash runner among 25 runners, led weekly practices and warm-ups, built camaraderie by creating fun bonding events. 그래서 이렇게 내가 무엇을 팀을 위해 했는지, 그냥 뻔한 저 엄청 많이 뛰었어요, 저 이 컴피티션에서 이겼어요, 이런 거 말고 여기서 중요한 리더십 포지션이 없는데도 내가 무언가를 리드를 했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4년 동안 한 yearbook staff editor를 했어요. Edited the yearbook photos using Photoshop and Illustrator. Collaborate with the team to choose a theme that reflects the essence of the year. Edited yearbook photos using Photoshop and Illustrator. 이거는 yearbook editor로서 하는 게 너무나도 뻔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이거는 또 기회를 날리는 설명을 하시지 마시고 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학생과 더 얘기하다 보니까 포토샵 이런 거를 많이 썼대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이 요청을 했대요. 자기 얼굴을 포토샵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스토리가 되게 유니크하다고 생각했어요. 포토샵을 그렇게 많이 했으면 스킬도 올리고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잖아요. yearbook에. 저희가 어떻게 설명을 바꿨냐면 Develop superior Photoshop skills via accepting 100 plus Photoshop requests per year. Revise commentaries to highlight students' characters, goal, spirit. 그래서 저희가 다 아는 그 해의 테마를 고른다 이런 거 다 빼고 오히려 얼마나 포토샵 스킬을 몇백 명을 위해서 했는지, 얼마나 시간을 쏟았는지, 노력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어떻게 학생을 캐릭터나 학교를 위해서 커멘터리 그 글들을 다 수정하고 노력을 했는지를 하이라이트 했습니다. 다음은 tenor, 4년 동안 한 choir이에요. 여기서는 tenor를 했고 president을 또 2년 동안 했습니다. Work closely with the choir director to lead rehearsals. Assisted in organizing choir events, performances, fundraisers, and social activity. 리허설을 할 때 choir director랑 한다는 거는 여기서 또 아는 기본적인 설명이에요. 대신 여기서 팀 내에서 프레젠으로서 어떻게 더 팀을 좋게 만들었는지, 업그레이드를 시켰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리허설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더 했는지, 예를 들면 스케줄을 뭐 다 보면서 짜고 오르기나이즈 해가지고 엄청난 시간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더 하이라이트 할 수 있는 거고, 콰이어 퍼포먼스를 더 할 수 있게끔 더 프로모션을 했는지, 뭔가 피칭을 했는지, 그런 디테일들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다시 어떻게 바꿨냐면 advocated to ASB to hold choir performances during school events, contacted 50 plus people, hospitals and senior homes to confirm event venues. 원래 그냥 콰이어리 다 하는 뭐 리허설, 뭐 이벤트, 펀레이저 이런 게 아니라 더 구체적이고 나의 스킬들, 이런 병원이나 시니어 홈을 컨택함으로써 뭔가 이벤트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노력들을, 성숙함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니어 홈에서 볼런티어를 4년 내내 꾸준히 했던 것을 설명을 했어요. Read books, chatted and played games with residents. Created digital photo albums annually. Assisted seniors with using smartphones and computers. 첫 번째 섹션, Read books, chatted and played games with residents. 이거는 다 하기 때문에 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니어홈에서 하는 건 뻔해요. 대신 이 파트는 전 되게 특이했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를 시니어홈에서 하는 게 흔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왜 했는지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니, 요즘은 다 핸드폰이나 이런 거로 쓰기 때문에 디지털 포토 앨범이 더 중요해졌고 시니어분들이 없으셔서 이거를 만들게끔 도와드렸고, memory, 소중한 기억들을 잊지 않게끔 이 앨범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어떤 롤을 가지고 했는지가 궁금해서 한번 얘기해보니까 큰 타이틀은 없었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Tech Educator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어도 될 것 같더라고요. 뭐 포지션은 아니지만 내가 이런 교육을 하는 사람이었다. 여기서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꾸준히 했던 일이니까 그게 이 역할에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하이라이트 한다면 Help create annual digital photo albums for seniors. Assisted seniors with using smartphones and computers as tech educator.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0개의 액티비티들이 솔직히 순서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리더십,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나서는 메이저, 얼마나 전공과 관련돼 있는지, 그리고 consistency, 얼마나 꾸준히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in school, 학교 내에서 한 활동이 outside school보다는 조금 더 큰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바꾸자면 1번 이거 맞고요. 두 번째는 파운더로서 한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2년밖에는 안 했지만 그래도 학교 내에서 한 거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3번은 학교 내에서 한 Activities Coordinator, 오랫동안 한 일을 컴퓨터 사이언스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와 비슷하기 때문에 전공에 관련된 일을 넣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2년 동안 한 Research Internship을 넣을 것 같습니다. 이게 4번으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Freelance App Developer로 가고, 그 다음에는 프레지던트를 했던, 리더십이 있었던, 그리고 오랫동안 했던, 대신 전공 관련은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특이하게 남자 아시안 학생으로서 콰이어를 하는 게 되게 유니크하고 솔직히 아이빌리그에서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하이라이트하기 위해서 올려서 6번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Yearbook Staff 했던 것을 7번으로 가고, 어워드나 이런 걸 받은 게 없으니까 캡틴도 안 하고, 그래서 8번으로 밑으로 갈 것 같고, 마지막에는 그냥 꾸준히 볼런티어를 했던 시니어 홈이 9번, 9번째로 갈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은 additional info 섹션을 안 썼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제가 추가를 하라고 추천을 했고, 여기에는 더 추가로 설명하고 싶은 것들을 쓰면 돼요. 왜냐면 여기는 아까 말했다시피 150 캐릭터로 되게 작잖아요. 필요한 것들만 적으세요. 그리고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뭐 한 페이지 조금 차게만큼 그 정도 하면 돼요. 여기에 이 액티비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 조금 더 추가 정보를 넣고 싶다 하면 그런 것들을 넣으면 되고요. 아니면 특이 상황들, 예를 들면 C+나 D나 뭐를 페일을 했어요, 수업을. 그러면 그거 왜 했는지 조금 더 explain을 하면서 좀 더 보충을 해주시면 되고, 또 다른 에세이나 레주메 식으로 다른 부분들을 다 적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말로 핵심적인 내용만 간결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여기 어디셔널 인포 섹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쓸데없는 정보 더 넣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입학사정관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미 알고 있던 내용들, 이미 원서에 나왔던 내용들, 아니면 불필요한 정보들이 나오는 거를 제일 싫어해요. 시간 낭비니까요. 정말 핵심 정보만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extracurricular rating을 한번 하자면, 그래서 이 학생은 솔직히 이 일은 아니고요. 2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내에서 많은 기여를 했어요. 프레지던트도 있어, 파운더도 있고 리더십도 되게 많아요. 학교 밖에서도 많은 일들을 했어요. 뭐 volunteer도 하고 일도 하고 많이 했죠. 그래서 2가 딱 적당할 것 같아요. 3은 리더십이 좀 없어야 돼요. 되게 좋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시니어 홈에서도 테크 쪽을 또 가르치고 뭐 디지털 앨범도 만들고 학교 안에 없던 아카데믹 디카타란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많은 기여를 하려고 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2가 딱 적당했던 것 같습니다. 대신 일을 못하는 게 정말로 보기 힘든 일을 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엄청나게 제가 보지 못했던 창의성이나 성숙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았어요. 정말로 상위권 1, 2%밖에 안 받는 1점을 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 학생은. 그리고 되게 아쉬운 게 학교 밖에서 한 활동들이 크게 임팩트 있진 않아요. 좋은 이유와 목적은 있었지만. 그리고 제일 핵심적인 거는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기술들이나 아니면 데이터 사이언스 기술들로 무엇을 위해 세상에 기여를 하고 싶은지, 어떤 이유로 살 것인지 그게 비전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큰 성숙함은 보이지 않고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학교와 이런 남을 도우면서 임팩트는 있었지만 와, 이 학생 정말 대단하다. 정말 사회에 나가서도 좋은 일을 하면서 큰 기여를 하겠다 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잘했음에 불구하고 정말로 1% 상위권 학생들보다는 조금 미달이어서 이 등급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세이는 정말로 개인정보라 공개하지 않을 건데요. 에세이 빼고 인터뷰나 추천서 이런 거 다 빼고 퍼스널 레이팅을 보자면 이 학생은 솔직히 활동, 아카데미 이런 것들을 보면 3에 되게 가까운 것 같아요. 이 3 플러스 되게 보편적이고 평범한 거예요. 퍼스널 레이팅에서 1 받는 건 6년간 하버드에서 37명밖에 안 받아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보통 다 78%는 3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편적인 캐릭터를 가진 학생이라고 보여져요. 에세이나 이런 걸 안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서 에세이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인터뷰나 추천서도. 여기서 유니크한 나의 성격, 개성, 그리고 깊이, 나의 성숙함을 보여줘야 돼요. 액티비티 섹션은 아까 보셨다시피 아주 짧은 설명이기 때문에 웬만한 임팩트 있는 활동이 아니라면 그 유니크한 개성을 드러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에세이에서 중요한 부분은 얼마나 성숙한지, level of maturity, leader inspire others, 얼마나 리더십 있고 남을 위해 영감을 주는, 나를 공감하고 돕는지, 어려움도 이겨내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합니다. 제일 좋은 스토리는 어떠한 사회의 문제를 내가 풀려고 내 전공에 맞게 그 기술과 분야를 써서 해결을 했는지, 그것을 실행을 하다가 겪은 어려움이나 이겨낸 결과, 그런 과정들을 에세이에 풀어나갈 수 있다면 진짜 상위권 학생이 되고, 그런 학생들이 정말로 핀스턴, 하버드, 스탠퍼드, MIT 이런 데들이 정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말했다시피 상등급을 받으시면 힘들어요. 제일 보편적인 것이긴 하지만 정말로 최상위권 학교들은 3을 받으면 거의 못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등급 이상을 제발 노리시고 좀 더 기회를 높이고 싶다면 당연히 한 섹션에는 1을 받는 게 되게 좋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커뮤니티를 함께 리뷰해 봤는데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My College, My Dream, My Life. 오늘도 저는 당신의 여정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화이팅!